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도 보기의 임평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경래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 장애인복지 종합지원센터인 누림이라는 곳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곳 경기도의회 소관부처인데요. 도내 54만여 명에 달하는 장애인분들의 복지 허브 역할을 탄탄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누림에서는요, 장애인을 포함한 관광 약자들을 위해서 무장애 여행 가이드북 여행 누림을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여행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맞아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꼼꼼하게 빼곡히 반영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북이나 가상현실 VR로도 만들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왜 우리 여행 갈 때 굉장히 그 설레임과 즐거움 좋잖아요. 네. 이제는 장애 제약 없이 여행 가는 즐거움 누려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누림의 활약도 더욱더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복지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의정도 보기의 주인공을 만나보실 텐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군포시 군포 2동 대야동의 정희시 의원. 제9대 경기도의원을 역임하고 경기도 인구정책조정회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 대책특별위원회 부의원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 보편적 복지 실현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의정을 펼치겠다는 포부입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시고 시작을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민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희씨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가을은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겨울, 행복한 겨울 되시고 힘차게 맞으시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이 너무 짧아요, 의원님. 그렇죠, 갈수록. 예. 가을은 남자 계절인데 남자 계절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서 같은 남자를 서운하지 않습니까? 특히 그렇습니다. 이제 네. 곧 나이가 60. 아이고. 벌써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젊어 아직 보이셔가지고.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영원한 청년 아니시죠? 반올림 하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겨울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네. 자,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희 의원님이 걸어온 발자취를 좀 살펴봤더니 정말 정치의 정도를 걸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 정치 외교학을 대학 때 전공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또 시민사회 활동을 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인으로서 길을 걷게 되셨잖아요. 아무래도 이 현실 정치에 뛰어드셨을 때 그 마음가짐이랄까요? 조금 더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가장 큰 계기는 2008년 금융위기가 우리 사회를 강타했죠. 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우리 사회 전반을 쳐다보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신자본주의가 가져온 금융위기죠. 네. 그러면서 그 사회적 약자가 이제 우리 사회를 넘쳐나게 되고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월가를 중심으로 한 그런 또 문제들도 있고 해서 사회 전반에 대해서 이제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의 문제 또 분배의 불균형 이 문제, 네. 이것을 배태한 또 신자유주의 문제, 그러면서 제가 소시민으로 사는 것에 대한 자기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공공의 일을 또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네, 네. 저에게 또 사명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네.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정의의 문제, 분배의 문제, 여러 가지 어떤 철학과 또 이데올로기적인 문제. 아까 우리 네. 노경미 아나운서가 이제 뿌리부터 이제 정치에 좀 입각했다라고 성도 정치세요? 농담이었고요. 의회에서 이른바 별명이 있으세요. 샤이가이라고. 예. 좀 쑥스러움을 많이 네. 타시는. 오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비치시고 약간 방송이 이제 또 위원장님이 되셔서 그런지 방송이 이제 좀 몸에 배인 것 같습니다. 네,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송 체질이신가 봐요. 내공이 네네. 쌓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잠시 시간을 거슬러서 제 9대 의회 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비례대표로 의원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저하고 또 인터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보건복지위원으로 여러 가지 맡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일이랄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조금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은 제가 비례대표는 아니고 네네. 보궐로 그렇죠. 보궐로 선거를 통해서 맞습니다. 지역구로 들어왔었고요. 네네. 9대 때
기억나는 일은 한 두 가지 생각이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는 구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공공의료발전 TF를 제가 구성을 했고 그 위원장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의료원 그리고 보건소 네. 그리고 경기도립 노인 전문병원 이 3자 간의 어떤 연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경기도 의료질을 높이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경기도 의료원이 갖고 있는 착한 적자, 네. 갖고 있는 또 착한 적자라는 단어 뒤에 숨어 있는 그 모랄 해자드가 없는지. 그래서 이제 경영 전반에 대해서 한번 쳐다보는 것.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이 저소득자, 수급자들을 위한 그런 병원만이 아니고 우리 도민이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의료질이 담보되는 그런 의료원이 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담은 TF였고요. 네. 그 TF를 마감을 하면서 백서를 만드는 것이 기억납니다. 네. 그 백서가 여전히 저희 의사결정하는 데 큰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에서 또 기억에 남는 것은 어느 80대 1인 가구 할머니 네. 분이십니다. 이 할머니를 만나면서 본인의 그 인생사를 이제 말씀을 하시고 가정 이야기, 어려운 그 형편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나게 됐는데요. 그 절박한 상황을 제가 이제 위기 가정 그 구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연결해서 이제 연결했던 적이 있고 그 할머니께서 지금 그때 당시에 뭐 굳이 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김치를 담아서 저한테 저희 이제 사무실 가져왔던 기억이 네네. 좀 납니다. 예. 배추김치였습니까? 그런가요? 예. 제가 2년 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의원님 네. 처음 뵙고 예, 예. 그때 당선되셨을 때 그때 저한테 그런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나 정치 만만하게 봤는데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경기도 의료원 예. 우리가 또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예. 경기도 의료원이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의료원에서 어떤 새로운 바로미터가 됐다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포커스를 예. 많이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랬고 또 그 이후에 여러 시스템 그다음에 네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서 상당히 좀 준비된 모습을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그간 4년 동안 정말 바쁘게 보내셨을 거예요. 정책조정위원장을 또 맡으시면서 네네. 사회 취약계층 지금도 얘기가 나왔지만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열심히 일을 하셔야 할머니한테 김치를 얻어먹을 수 있다. 따뜻한 김치. 네. 그런데 더 역할이 커지셨습니다. 네, 네. 이번 의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장까지 맡으셨어요. 특히 문재인 정부 또 이재명 지사를 통해서 복지 분야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 그만큼 책임이 크실 것 같습니다. 각오 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네, 저희 정치 경력 또 저희 이력으로 봐서는 사실 가분한 자리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네. 다양하고 또 대단히 또 중요합니다. 네, 네. 예를 들면 청년 문제, 어르신 문제, 또 장애인, 또 보훈, 식품 굉장히 방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또 예산 또한 경기도 어느 위원회보다 더 가장 많은 예산을 이제 우리 다루고 네, 있어서 가분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원 또 위원회에 주어진 집행부 견제 또 그 견제를 넘어서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면서 경기도민의 건강, 경기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뛸 예정입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상임위 현안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워낙 관리하시는 뭐 단체라던가 기관이 많기 때문에 40여 곳에 달하는 산하기관 단체들이 네.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경기도 의료원이 아닐까 싶거든요. 좀 네. 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뭐 아까도 살짝 이야기하셨지만 현재 임금과 뭐 적자, 착한 적자 뒤에 가려진 모랄 해저드 이런 것들 또 건물도 많이 노후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지나다니면서 많이 노후됐다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기도 의료원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예를 네. 들면 6.25 직전에 어디 갈 데 없는 우리 분들을 이제 이렇게 수용해서 뭐 혜택을 드린 이런 의료원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네. 의정부 같은 곳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들이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어떤 의료원 같은 경우는 40년이 지난 그런 그 건물을 아직도 유지하는 40년이요? 그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네.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도 그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하드웨어를 바꿔야 될 때가 왔다. 네. 경기도 의료원 하드웨어를 바꾸자. 이렇게 했고 또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경기 의료원 발전 TF라 그럴까요? 네. 뭐 장기 미래 TF 뭐 이런 뭐 이름을 좀 붙여서 네네네. 의료원에 대한 장기 플랜을 만드는 작업을 내년부터 당장 시작해야 된다. TF를 만들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원의 하나의 좀 좋은 그 케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병원이 있습니다. 안성병원이요? 예, 안성병원은 올해 3월에 이제 신축을 해가지고 다시 오픈을 했습니다. 그 3월 이후에 의료 수입이 그 전보다 40% 이상 늘어나는 네. 이런 그 데이터가 있고요. 그래서 꼭 적자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우리 의료원의 그 환경이라든지 네네. 또 의료질이 개선이 되면 적자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네네. 이렇게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민간 병원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또 할 수 없는 그런 또 의료들이 서비스를 있습니다. 네네네. 우리 수급자라든지 네네.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또 그런 일들을 장애인들을 위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도가 당연히 적자를 감수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큰 역할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재 이유입니다. 좀 그 소득별 지역별 격차가 큰 것이 특히 의료 문제이기 때문에 또 기본권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생존권이 달려 있는 만큼 좀 빠르게 문제를 해결을 해서 모두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저희도 좀 바라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뭐 의료 문제하면은 막 국민들께서도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문제가 또 경상남도에서도 문제가 많이 됐기 그쵸. 때문에 어제 경기도에서는 올해가 결단의 해다. 예, 하드웨어를 바꿀 수 있는 네, 네. 내년에 TF팀을 꾸려서 뭔가 예.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흑자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보건복지위에는 뭐 병원 경영 전공자 분들도 계시고 복지 박사분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약사분들도 계시잖아요. 있습니다. 예. 다양한 위원들이 계시니까 아마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예, 의견을 보입니다. 잘 수렴해서 작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또 복지위가 관리하는 단체 중에 경기복지재단 예, 얘기를 예, 좀 예. 나눠볼까 합니다. 예, 예. 기능과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좀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뭐 앞으로 어떤 미래를 좀 꿈꾸고 계신 건가요? 복지재단은 큰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두 개의 축을 두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정책 선도 기능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하나는 사업 수행. 을 하는 이런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정책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이 실험을 사전에 하지 않다면은 사장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일부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일부 사업을 통해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실험을 또 하고 그래서 경기도 전체로 확대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그런 그 복지재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복지재단의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서 네.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사업 수행을 위해서 특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커뮤니티 케어,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원 같은 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또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경기도 의회 조례 산하기관 임원 총원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네네. 그 조례를 약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원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조례안 개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경기복지재단이 올해 창설이 10주년으로 네, 제가 10주년.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인원이 늘어나면 확대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네요. 네, 저는 확대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과 사업 두 가지 축을 더 튼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네네. 예,
그러면 첫 발은 일단 조례부터 바꿔야 된다. 예. 그 말씀 좀 해주셨어요. 자,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이 바로 청년 배당입니다. 예. 성남시장시에도 이런 정책을 했었는데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민선 6기의 청년 수당과 비교해서 정확히 어떤 내용이 달라지고 또 이게 녹화하는 오늘 우리 네. 시청자분이 보시면은 오늘 조례가 통과됐다고 지금 의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 청년 배당에 대한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만은 청년 배당 관련 조례가 성남시에서 특히 이재명 지사가 공력 사항이라서 또는 성남시에서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통과를 시켰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청년 배당의 그 갖고 있는 함의, 의미 이런 것에 대한 토론 끝에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년 수당과 청년 배당의 큰 차이는 어떤 복지에 대한 인식, 철학의 차이입니다. 청년 수당은 구직을 하고 있는 청년이 자기 스스로 이 수당을 신청을 하는 자에게만 그 청년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청년 배당은 하나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사회권,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 그래서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일정한 최소한의 그 복지를 받을 수 있다는 그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년 배당은 그래서 보편 복지를 기저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24세, 만 24세가 된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면 누구나 그가 장애인이든 또 그가 대학생이든 그가 청년이든 노동자든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만 24세 경기도에 3년 거주 전 안 되는군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안 되죠. 그리고 또 조금 지켜봐야 될 것이 청년 배당의 수행 수단은 지역화폐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역화폐는 여러 이견과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지역화폐의 가장 지역화폐가 보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남북 경협이라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을 다시 찾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당분간은 복지를 통해서 또 이런 지역 화폐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화폐를 통해서 이 청년 배당을 실시한다는 말씀. 금액을 안 물어봤네요. 금액이 중요하죠. 금액은 4분기에 걸쳐서 25만 원씩 4회에 걸쳐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청년들에게 100만 원은 크죠. 자, 이제 지역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역 얘기. 군포시잖아요. 군포시 지역 기반이신데 현재 지역에 주던 현안들 군포는 맞나요? 어떤 게 좀 문제가 있나요? 먼저 요즘 제가 도 관련된 일들이 많아서 군포시에 좀 자주 재미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포시 지금 해나는 좀 인구 절벽, 인구 감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군포도 감소 추세인가요? 그렇습니다. 경기도 전체로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서울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이렇게 이입이 되는 이런 인구가 많은데 일부 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도시들만 계속 커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포시도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 그 배드타운화를 방지를 어떻게 할까? 그리고 또 청년 인구를 어떻게 유입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군포시 현안들은 시의원들도 계시고 또 지역도 국회의원도 계시고 시장님 계시니까 일단 보건복지위원장님 역할부터 일단 그 발등에 불이 떨어지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군포시 개발로 인해서 개발 얘기하셨는데 또 자연 환경 훼손 문제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저도 그 수리산도 가봤고 특히 철쭉동산 가서 방송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거 되게 예뻐요. 한번 좋잖아요. 저도 가봤거든요. 가보셨어요? 그러셨군요. 방송 많이 하시니까 아름다운 생태 환경이 가득한 군포시가 개발됐을 때 환경이 좀 훼손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우려의 목소리 내고 계신데 네. 의원님께서도 분명 그 부분을 간과하진 않으실 거란 말이죠. 이 시민적 공감대도 형성을 하실 거고 또 균형을 잘 맞춰서 발전을 시키실 예정이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군포시 말씀하신 대로 군포시는 수리산이라는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경기도 서부에서 생태섬 역할을 하고 있죠. 많은 도민들이 이제 주말마다 찾아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암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촌 네. 그런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삼본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 그리고 옛날부터 있어왔던 그 구도심 이렇게 어우러진 이런 도시입니다. 자연 환경의 훼손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암이 지역에 공공주택 단지가 들어온다는 계획이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에 대해서 아직까지 최종 의견, 그러니까 주민공청회를 통한 주민 의견은 아직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예를 들면 자연을 훼손을 하더라도 청년을 중심으로 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이 자연을 보존을 하는 것이 좋을지 이것은 시민들의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 선택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 나눴는데 수리산 쫙 올라가면 또 수리사가 중앙에 다 있어요. 거기서 내려다 보이는 그 경치가 지금 짙은 가을이잖아요. 네. 기가 막히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전망도 좋고요. 네, 네. 자청룡 우백호. 네, 맞아요. 이렇게 너무 됐습니다. 아름답더라고요. 어쨌든 그 자연 환경과 또 우리 삶의 질 네. 이렇게 균형 있는 발전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네. 벌써 이제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위원장님 샤이가 이라고 하셨는데 전혀 오늘 뭐 한 번도 안 끊으시고 말씀 너무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아직도 많으실 텐데 네, 네. 아쉬우실까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카메라 보시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민 여러분, 군포 시민 여러분, 정희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 더불어 행복한 그런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지 사회일 것이고요. 저 또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민의 행복, 경기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선다하고 또 현장에 가 있는 우리 위원 또 제가 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0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맡고 계신 정희시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지날수록 보건복지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요람에서 무덤까지 도민들의 삶의 질과 관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할 텐데요. 네. 앞으로 공급자 중심의 복지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복지가 되기를 저희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복지 사각 없는 경기도 한번 기대해 보시죠. 저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보기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